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심장은 늙지 않는가 보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세상은 순식간에 과거로 무너져 버렸다. 잊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남편과 함께 실버타운 견학을 갔다 왔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삶의 끝자락을 조금 더 편안히 보낼 곳을 찾는 중이었다. 남편은 안내원의 설명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정수는 멍하니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는 수영장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졌지만 그 걸음걸이는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다. 그곳엔 그가 서 있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정수는 행여나 들킬까봐 숨을 들이켰다.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박동만이 귀를 때렸다. 정수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지만 그가 자신을 알아봤을까?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던 순간 심장이 다시 터질 듯 아파왔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는 잠시 눈을 멈추더니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오히려 정수는 몰랐구나. 다행이다. 하며 안도했지만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순의 마을을 알 리가 없는 남편은 피곤했는지 코를 골며 이미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눈을 감으며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과거의 그 밤, 그 눈빛, 그 입술.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날 밤 정순의 심장은 잠들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요란스럽게 난동치고 있었다. 잊은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나 보다.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나대서 남편이 행여나 깰까 숨을 참으며 그날 밤은 그렇게 지새웠다. 남편과 나는 그렇게 실버타운 세 곳을 더 알아보았고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그동안 내 심장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다 둘러본 후 남편은 여보, 지난번 봤던 그 실버타운 어때? 마음에 들지 않아? 난 그곳이 제일 좋아. 그곳이라니. 정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고 멈췄던 심장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는 걸. 정수는 나지막히 대답했다. 그래요. 거기로 해요. 그렇게 운명은 다시 그를 향해 정순을 이끌어 당기고 있었다. 그곳을 선택한 남편과 나는 실버타운에 전화를 했지만 시간이 흐른 탓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자리는 이미 만실이었다. 나는 그렇게 그와의 기억을 추억으로 남기나 보다 하며 체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다시 운명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 뒤엔 안녕하세요. 사모님 원하시는 자리가 나와서요. 계약하실 건가요? 나의 심장 소리는 다시 쿵쾅대며 온 세상을 덮어버렸고 세상 소리들은 다시 작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나의 하루하루는 10일 아니 한 달같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는 그날이 왔다. 정수는 그를 다시 보기 위해 수영장 근처를 서성이며 하루 이틀 방황을 했다. 3일째 되던 날 정수는 그렇게 그를 다시 보았다. 수영장 옆 벤치, 늦은 오후 햇살 아래에서 그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순이 지나가려던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어 정순의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또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그대로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나를 바라보던 사랑스런 그 눈으로. 지금도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그도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그 감정 그대로 나를 기억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하나로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허물어져 버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부딪혔다. 그와 마주칠 때 남편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내 심장 소리가 그들에게도 들킬까봐 겁이 나서 숨을 멈추곤 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의 눈빛은 늘 한결같이 조용하지만 깊었고 금지된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었다. 정수는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반응하고 있었고 정순의 하루하루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남자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일은 무슨 일? 나는 내 심장 소리가 혹시나 들켰을까? 짧은 대답 뒤로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날따라 남편의 시선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 불안함이 정순을 더욱 미치게 했다. 그렇게 두려움과 욕망은 언제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수영장 근처 벤치에 그가 앉아 있었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그 옆에 다가가 말없이 서 있었다. 당신 나 기억하지요? 빗속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순간 정수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얼어붙어 버렸다. 잊은 줄 알았소.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히 들렸다. 잊은 적 없어요. 내 심장이 요동치며 나대기 시작했고 나는 순간 붕 떠있는 풍선같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그 짧은 대화로 모든 말은 끝이 났다. 그는 조용히 나를 잡아 끌며 꼭 안았고 나는 그를 피하지 않고 그를 더 꽉 안아버렸다. 그렇게 시간은 멈춘 듯했고 빗소리와 숨소리와 그와 나의 심장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깊고 뜨거운 밤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침실로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그렇게 알고도 모른 척 해야만 했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저물어갔고 아침엔 다름없이 해가 떴다. 정수는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다. 그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잃어버린 시간이 되살아나고 있었고 다시 나의 심장도 젊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고 여러 날의 시간은 그와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었나? 그와의 시간들은 그렇게 서서히 남편에게 알려지고 있었나 보다. 그와 행복한 시간을 몰래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라져버렸다. 수영장은 폐쇄되었고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퇴원하셨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세상은 멈춘 듯했다. 남편은 식탁 맞은편에서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오늘 수영장 휴무래. 이상하지? 정수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신문 너머로 그런 정순을 잠시 바라보았고 그 시선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질문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정수는 다시 수영장 앞에 서 있었다. 물결은 잔잔했으며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마음 한켠에 그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간의 흔적은 여전히 정순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다. 정순은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어보았지만 그를 생각하는 정순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리듬이 그 안에 느껴졌다. 정순은 알고 있었다. 사랑은 끝난 게 아니었음을. 다만 묻혀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서 정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다.